CTS 뉴스 W 첫 순서인 한 주간의 뉴스 해설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기독교 연합신문 기자와 함께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혜 법안 발의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CTS 취재 기자와 각계 전문가가 함께 이슈를 깊이 들여다보는 위드 포커스 시간, 오늘은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한 연합예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 공식 명칭으로는 2027 서울 월드 유스데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 청년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클리 브리핑 오늘의 이슈, 특정 종교만을 위한 특혜 법안 발의 논란에 대해서 기독교 연합신문 이인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찬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구체적으로 네.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라는 게 어떤 행사인가요? 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아주 예전 교황인데요. 1985년에 세계 젊은이의 날을 제정한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대회인데 매년 열리되 교구 대회가 열리고 있고 1986년 이후로는 2, 3년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는 대회입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 열리는 대회인데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스페인, 또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포르투갈 같은 그런 국가에서 열려왔습니다. 주로 가톨릭 인구가 비교적 많은 국가에서 열려왔는데요.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교황이 참석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고요. 서울 대회에도 교황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 청년 대회에는 50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해 7월 말쯤부터 해서 5박 6일 정도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행사, 카톨릭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법까지 만든다, 특별법을 만든다,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청년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송일정 의원이 작년 11월 2027 제41차 세계 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청년대회를 지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보면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주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이고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대감 형성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 기대가 된다. 민간의 다각적 협력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에서는 가톨릭이라는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법안은 헌법 제20조에 있는 종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그런 반대의 입장이 있다는 점을 같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편향되는 거 극도로 경계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국민들의 이제 정신문화 고양 이런 이제 명분으로 사실 이제 종교 관련 행사를 돕거나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도 있었죠. 그런데 국회 검토 보고서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이 적시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참 좀 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을까요? 네, 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관련 법안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검토 보고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세계 청년대회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한 점, 또 조직위원회가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과 편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점, 그리고 조직위가 해산이 됐는데 자녀 재산을 국고가 아니라 별도의 법인, 유사법인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조항은 좀 부적절하다 하는 의견도 있다는 내용을 붙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보고서에서 법안 내 일부 조항이 특혜성 시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불교계는 일찍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법안 폐기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독교계, 개신교계에서는 특별한 운동은 벌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톨릭은 다양한 국제 행사를 위해서 뭐 그동안 존재했던 기존 법들, 그것을 특별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법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참고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국제 행사를 위해서 사실 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특별히 조직 자체가 구성된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요. 지금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법, 다른 특별법들을 참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특별법들이 종교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청소년 관련 단체, 국제 우애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과 관련된 특별법이었고요. 이 가톨릭 측에서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특별법이 제정된 전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국가들을 보면 가톨릭 신자 비율이 85% 이상 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런 국가들의 특별법 전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국제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 로잔. 네 맞습니다.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 2010년 남아공에서 열린 이후 14년 만에 열린 아주 큰 대회였고 222개국에서 교회 지도자만도 5천 명 이상 참석을 한 아주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행사고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고의 지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지요. 현재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제 행사를 돕기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특정 종교를 위한 특별 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불교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이제 철회를 네, 공문을 요구하는 보냈고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법안과 정책이 잘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창 기자님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